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나 안느야. 김범래야. 인서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안느가 준비를 했다. 그렇게 오랜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프리랜서 얘기한 지 3주밖에 안 지났잖아. 프리랜서 재밌더라. 나 어제 들었거든? 샤워하면서. 그걸 이제 들었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 지난주에 올라왔잖아. 그치. 녹음일 기준으로.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었지. 댓글이 약간 반응이 좋아서 내가 이제 반응이 좋으면 들어보거든. 들어봤는데 재밌다. 뭔가 길이도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다음 편으로 범리가 그런 말을 했었어. 이제 프리랜서인 안내를 위해서 직장인들의 어떤 장점 이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기다려주는 거야. 언제 해줄까? 빨리 좀 해줘. 뭐 해달라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당장 말해. 당장 해줄 수 있는데. 산업이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한번 해줘. 각 잡고. 그래.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근데 또 그런 얘기하면 또 김범래 사측이라고. 사측이지. 근데 범래랑 나는 좀 사측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마음 먹고 있어야 중립이 되는 거야. 어쨌든. 뭐 어쨌든.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약간 나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감정적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약간 반박이 펑펑. 야, 그게 좋은 거야? 왜? 그치. 잘 생각해봐. 통속의 뇌야. 아까 프리랜서는 자유로워 이러면 내가 자유가 꼭 좋은 걸까? 그거는 동의해. 내가 말했잖아. 회사 다닐 때 내 아웃풋이 최대치였다고. 자유로울 때 오히려 아웃풋이 낮다. 그럼 뭐가 좋은 것이냐? 좋다의 정의부터 해야지 우선 그런 걸 하려면. 아웃풋만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 아웃풋 오리엔티드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아웃풋이 최대여야 돼. 그럼 쥐어짜야 되네. 그래 날 좀 쥐어짜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오늘 내가 준비한 주제는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이제 내가 사실 지금 한 2주 정도 영어밖에 안 쓰고 있어. 왜냐면 저번 주에 아직 이제 방송에는 안 했는데 오사카에 다녀와서. 근데 오사카에 간 이유는 이제 미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가 오사카에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간 거야. 그래서 거기 모인 애들은 이제 미국에서 만난 애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영어를 하는 거지. 그랬겠지. 계속 영어를 해. 거기 한 5일 있었어.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있고 오자마자 그 친구들이 이제 일본 여행을 끝내고 한국 여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여행을 하러 한국에 다 왔어. 내가 어떻게 왔는데 가이드 해줘야지. 그래서 막 데려다니고 막 같이 영어를 또 쓰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걔네랑 이제 한국에서 지내면서 얘네가 느끼는 차이점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도 느끼는 뭔가 차이점들이 있고. 이거 방송에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왜냐면 또 이것도 이런 거지. 우리가 한국에만 있으면 사실 우물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의 문화가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그치.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야가 좁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알려주고 싶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내가 그 친구들이랑 며칠 지내면서 느낀 점은 너무 주관적이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미국에 되게 유명한 커뮤니티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돌아다니는 짤이 하나 있어. 그거를 이제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짤은 내가 내 개인 유튜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짤이야. 근데 그때도 반응이 재밌었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짤은 뭘 담고 있냐면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 혹은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담고 있는 거야. 한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만 모여놨어.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6개가 나왔어. 하나하나 얘기해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 코멘트를 싹싹싹 하고 오늘 방송 끝. 첫 번째, 이건 너무 유명한 거야. 너무 유명한 거라서 읽을 것도 없긴 하지만 제목이 Everyone must have plastic surgery야. 모든 사람들은 플라스틱 서저리를 해야 한다. 성형수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웃긴 게 이 예시짤에 누가 있냐면 신세경이 있어. 근데 신세경은 내가 봤을 때 봐봐 뭐라 돼 있냐면 한국인들은 straight eyebrows를 가져야 된다. 근데 세경님 완전 아치형 갖고 계시거든. 근데 한때 약간 일자형처럼 보였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예시짤에 들어간 사진은 굉장히 아치형 사진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걸 하려면은 좀 우리나라에 좀 전형적인 뭔가 아이돌 분들이라던가 K-뷰티 막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예쁜 세경님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어쨌든 스트레이트 아이브로우 가져야 되고 코는 어때야 될 것 같아?
오똑해야겠지. 오똑해야 돼. 영어로 오똑하단 말은 없기 때문에 스몰 포인티라는 포인티.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약간 스몰하고 예전에 포인티 해야 된다. 한가인 씨, 민효린 씨 그런 코? 그런 근데 나는 오히려 그분들은 되게 엄청 높잖아. 근데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입술은 좀 이건 바뀌었어. 플럼프 립스. 그러니까 포동포동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약간 카일리 제너 막 미국 언니들처럼 막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오동통한 입술. 그리고 이건 되게 공감되는데 그 턱이지 턱. 턱은 V라인이어야 한다. 어떠냐? 이게 뭐 부정적인 건가? 근데 모두가 플라스틱 서저리를 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거지. 자기 외모에 긍정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나도. 나도 되게 맞다 생각해. 왜냐면은 나 진짜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앤서님 여자니까 나도 여자고 주변에 성형수술 1도 안 한 사람 꽤 있다? 찾아보면? 근데 조금이라도 한 사람 엄청 많아. 쌍꺼풀로만 쌍꺼풀. 필터를 걸면은 꽤 많지. 그러니까 이게 성형 수술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붕대 칭칭 감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근데 칭칭 시술 감아 실제로. 그러니까 시술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지. 그치, 진짜 그치. 많아. 뭐 필러, 남자도 많고. 보톡스. 그러니까 뭐 피부 관리는 빼자. 피부 관리는 빼자. 근데 뭔가 내 얼굴을 변형하는 거. 교정도 심지어 많이 하지. 우리는. 그치. 근데 교정도 미용 목적 아닌 교정들이 있잖아. 진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하는 거 빼도 엄청 많아. 그치. 그리고 뭐 라미네이트 같은 보조 시술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도 많고.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오는데 대학교 입학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 1위 부동의 1위 성형수술. 이거에 항상. 대해서도 그 외국인들이 알고 심지어 외국인들은 대학까지도 안 가고 어린애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다 다는 거야. 자기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었다. 학원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때 그 어린애들이 쌍꺼풀 수술 부모님이 성형수술 그 생일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고 좋아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중3 때 많이 하지. 막 어렸을 때 막 근데 미국 나이로 따지면 이제 2살 깎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어려 보이지. 애기지. 그럼 거기에 이제 댓글에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대대세. 근데 나도 기억나거든. 나 어렸을 때 초6 때 쌍수한 애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쌍수 많이 하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우르르 다 해. 근데 이게 뭐 별 생각이 없었다?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 진짜 기괴한 거야. 그치. 얘는 무슨 일이야 이게? 뭐 내가 봤을 때 근데 나는 정상은 아니라 생각해. 절대 정상은 아니고 네거티브한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노멀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뉴노멀이지. 약간 그치. 외모를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는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K-뷰티니 뭐 아이돌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외모 지상주의가 잘못됐다란 말도 잘 안 나오지. 본인의 얼굴을 가꾸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일 수 있게 약간 다듬는 모습이 오히려 사회적이라고 생각하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넌 왜 아무것도 안 발라? 아무것도 안 해?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물론 올바른 길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선 사실상 뉴 노멀이 됐지 이게. 그런가? 그러니까 뭐 그래서 동의해? 아니 love yourself라고 많이들 했었잖아. 한동안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에서 청년들이 살아가야 된다 막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너의 외모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해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이걸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긍정이 없이 자기 부정으로 간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어릴 그런 때. 게 아니라 서저리를 한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 그래? 수술 자체? 그러니까 이거지 자기 관리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 아니잖아 이거. 그치. 뭐 예를 들면 향수를 뿌려, 머릿결을 관리해, 피부 관리를 해. 이게 기괴하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 얼굴을 고친다는 거지. 그것도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쉽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 하잖아. 그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리랑은 되게 난 다른 결이라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그게 뉴 노멀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형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어디? 뭐 이렇게 아니야 뭐 언제 어디 아니야. 살았어. 10년 전에 애들 막 다 성형수술하고 있었다니까. 성형수술 하지만 막 돌려 깎고 막 이러고 얼굴이 확 바뀌면 연예인들도 저거 수술해서 이뻐졌다는 둥 막 댓글이 막 달릴 때가 있었어. 지금도 한참. 많이 달리긴 해.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게 수술해서 이뻐졌다. 그게 뭐? 약간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 조금 그나마 좀 생겼다. 옛날에는 뭐 어떤 여배우가 장기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가
컴백을 했는데 갑자기 확 이뻐졌어. 그러면 우와 이쁘다가 아니고 이거 뭐 했네. 뭐 했고 막 코치코치 찝으면서 막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 얼굴 갖고 와가지고 이 정도면 3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런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 갑자기 이뻐졌으면 뭔가 했나 보다. 아, 근데 이거는 범례가 음. 갓생 사는 일반인이라서 모르는 것 같아. 갓생 사는 일반인이야. 지금도 그 연애 탭 가잖아?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아이돌이 요즘은 쌍수 많이 하는데 그냥 하고 나와. 여기 붙잖아. 댓글이 쌍수네. 네이트판에 조이 쌍수 다 깔려. 근데 이게 바뀐 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바뀌었어 좀 많이. 그 뉘앙스가 바뀌었다는 거지.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막 성형수술을 막 그렇게 많이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느냐. 도덕적으로 비난을 그치, 했다고 그치. 옛날에는. 그치.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성형을 워낙 많이 해서 강남미인 뭐 성형미인, 강남미인, 그걸 성형 괴물 조롱하고 이런 막, 식으로 다 똑같이 생겼다. 스테레오타입 만들어가지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성형을 실제로 우리나라가 많이 한 건 맞아. 근데 요즘에는 약간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성형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성형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약간 맞아, 자연미를 좀 추구하는 성형을 하는. 그치. 근데 뭐 다 떠나서 그 어린 여자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형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피부를 갖고 싶어서 화장품을 이런 거랑 다른 문제라는 거야. 몸에 이제 어쨌든 손을 대서 내 코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갈아서 뭘 세워서 넣고 쌍꺼풀이 난 원래 없는데 수술로 째서 쌍꺼풀 만들고 이게 이제 좀 확실히 그냥 뭐 예를 들면 서양권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르긴 하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추구하는 미가 통합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들 좀 개성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막 뭐 예를 들면 뭐 카리나 얼굴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뭐 그렇다고 외국이 성형을 안 하냐? 이거는 되게 또 다른 본질을 흐리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근데 나중에 딸 낳았어. 다들 여기서. 왜냐면 보통 어렸을 때부터 성형 욕구는 딸들이 많으니까 딸들이 중3이야. 성형수술 해달래. 어때? 그냥 흔쾌히 해줄 거야? 아니면 좀 그래? 나는 한 아까 얘기했던 대학 입시 선물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인 20살쯤 해주지 나도. 않을까? 어릴 때는 안 어디까지 하고 돼? 싶어. 나는 쌍꺼풀 정도? 코는 안 돼? 코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코는 주변 거절할 거야?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게 해줄 거야? 하고 뭐 어쩔 싶으면 수 없긴 자기 하지만.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 하는 건데. 근데 그냥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코 수술은 약간 위험한 것 같아서. 실제로 근데 위험하지. 위험해. 여기 중앙을 건드리는 거니까. 범례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스스로 본인의- 선택해서 본인이 한다 그러면 내가 막을 순 없지. 근데 우리에게 뭔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할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막 이상한 데서 알아보고 싸게 하려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제대로 된 데 가서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지. 뭔가 이렇게 반대는 물론 하겠지만 결국엔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사람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아픈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이뻐진다 멋있어진다 해도 그 고통을 참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사실 사람 몸 째면 다 회복했다고 해도 예전만 못하거든. 계속 관리하면서 뭔가 살아야 되잖아. 그런 걸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이면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는 하겠지만 차라리 내가 돈 지어주고 안전한 데 가서 된 데서. 제대로 해라. 후회를 해도 네 몫이다. 쌍꺼풀 그지같이 돼가지고 막 하지 말 걸 어쩌고 막 징징 짜라도 뭐 어떻게 지가 선택한 삶인데. 나는 그런 건 좀 마음 아플 것 같아. 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애들 화장 좀 진하게 하잖아. 난 그런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너무 이쁜데 그걸 왜 저렇게 가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성형도 내가 봤을 때 야 지금 너 진짜 괜찮은데 그걸 왜 하려 그래? 수준이면은 반대 세게 할 것 같고. 내가 봐도 너 이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더 나을 컴플렉스일 것 수 같긴 있겠다 해. 하면. 라고 하면은 그래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제 다음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건데 예상 가는 거 있어? 뭐 학교가 끝이긴 한데 학교? 학교에 대한 한국의 스테레오타입. 스쿨. 네거티브 스테레오타입. 그냥 갇혀 있는 거. 맞아. 한국 학생들 뭐 야자하고 뭐하고 요즘은 맞아, 안 맞아. 하지만 맞아. Schools are hell on earth라고 되어 있어. 스쿨은 이제 살아있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지옥이다. 그런 이게 네거티브 스테레오타입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왜? 학창생활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잠깐 눈 돌려서 미국만 봐도 이제 그러진 않다는 거지. 자유롭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이게 자유롭다는 말도 우리 입장에선 자유로운 거지. 왜냐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으니까.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 생활인 거지. 그래서 이거가 딱 있었는데 나는 이게 바뀔 수 있으면 바뀌면 좋다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그치. 이미 그러니까 그런 미국처럼? 물론 미국이 온전한 뭔가 지향점이냐? 그러면 사실 난 반대야.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이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되지. 하지만 지금의 약간 억압적인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난 그거에 어그리해. 왜냐면 이게 일제시대부터 그치. 내려온 잔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뭔가 스탠다드냐? 그럼 절대 아니지. 근데 뭐 예를 들면 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안학교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있고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있듯이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 물론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걷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인식하고 좀 떨쳐내려고 어느 정도는 자정을 하고 있지 않나?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 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애들이 너무 적잖아. 그치, 그것도 한몫하지 이제. 이게 우리 때는 일원화된 교육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절대적인 학생 수가 너무 많았어. 교사 한 명당? 교사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한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나가면서 지금은 한 학급당 배정되는 학생 수도 적고 그만큼 그 개개인에 쏟을 수 있는 품도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ING를 몰라서 어떻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단어는 못 하겠는데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스테레오타입인 건 인정. 사실 왜냐면 이런 뭔가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이걸로 시작하는 게 일본, 한국, 중국 조금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비슷해. 동양 문화권이 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 들진 않아. 그치. 막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 이런 그치. 말이 있었어. 뭔 말인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거짓이라는 건 아니지. 얘네가 오해하고 있다.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나도 이거는 뭐 동의가 되고 뭐 얘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 심지어 여기 딱 사진도 다들 이제 책상에 머리 박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내가 이거 보고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갔으려면은 밖이 밤이었어야 했다. 그치. 지금 대낮에 사진이 걸렸어. 나 지금 머릿속으로 당연히 밤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으로 당연히 개웃기다. 그 담요 무릎에 올려놓고 맞아. 밖에 밤이고 야자하고 있고 그치. 그런 게 있었지. 에휴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면 꼭 그거 얘기해. 너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살률도 높은 거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나는 그랬던 학창시절이 싫지 않았거든. 뭐 야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친구들이 안 살아봐서 뭔가 모르는 거지. 왜냐면 그땐 다 재밌어. 그때는 그 그냥 나이 재밌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분명히 그건 있었지.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은 했어 나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잘 돼야 되고 잘 안 되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도 연관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가치 판단의 좋고 나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좀 나쁜 거일 수도 있겠다. 네, 이 토픽 교육 토픽은 한번 각 잡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3-4시간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생각나. 이게 어떤 그냥 딴 얘기인데 이번에 놀러 온 친구가 막 커플 얘기를 나랑 하다가 나랑 이제 커플들 막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커플들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 내 개인적인 감상으로 딴 얘기인데 완전 개인적인 감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되게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수능적인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미국에 진짜 비교를 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가 원하면은 싫어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너무 슬프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너네가 출산율이 낮은 거야? 반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자 다음입니다. K-pop 아티스트는 다 프로듀서의 노예들이다. 하면서 여기 K-pop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난 이걸 딱 보고 이거 잘못됐다. 프로듀서의 노예가 아니고 기획사의 노예다. 프로듀서도 다 직원들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어쨌든 노예다. 이것도 스테레오타입이라기보다는 K-팝이 듣는 평가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뭔가
그러니까 가수마다 노래하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 물론 샘 스미스처럼 중간에 이상해지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포크송을 좋아하는 가수는 포크송에 대한 정말 집착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장르도 막 넘나들고 이 그룹의 색깔이라는 것도 뭐 요즘은 많이 챙기는 것 같지만 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온갖 기괴한 노래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인 것 같은데 아까 댓글에 나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서 뭐 거짓인 건 아니니까 그럴싸하지 않을까? 난 요즘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 난 너무 동의해. 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어쨌든 한창 이 케이팝 아이돌을 양성하던 뭐 1, 2세대 있잖아. 완전 각 잡고 양성하던. 지금은 더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때는 교육 얘기랑 맞닿아지는 게 도제식 교육이 막 횡행했던 때고 그게 결국에는 아이돌 육성에서도 똑같이 갔었던 것 같거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 지금은 그래도 계약상 좀 챙겨주는 거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챙겨주면 노예가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멘탈 이슈나 뭐 건강 이슈가 있을 때 기획사의 그런 대응도 많이 달라졌잖아.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하긴 나아졌다고 해서 노예가 아니냐? 나아진 노예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처우가 나아진 노예가 됐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다른 게 앤서님은 너무 힘들잖아? 진짜 뒤질 것 같아. 그만둘 수 있잖아. 아, 그치. 걔는 못 그만둬. 하긴 계약서에 엮어 있으니까. 계약금을 시게 물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못 나가는 거야. 나는 노예가 아니려면 얘네가 자유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계약 조건이 들어온 다른 회사에 그냥 편하게 갈 수가 있다거나. 근데 앤서님이랑 범례님은 할 수 있잖아. 이직할 수 있잖아. 그만둘 수 있지. 그만둘 수 있고 너무 힘들면 뭐 당장 굶어 죽더라도. 근데 사실상 계약서에 묶인 애들은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게는 몇 억부터 많게는 몇십억, 그러니까 몇백억까지 못 나가게 해놓은 해야 거고 되는 거니까. 사실 데뷔를 하면 이거는 차라리 나은 시나리오고 실제로 진짜 연습생인데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 데뷔도 안 시켜줘.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사실 계약에 대한 문제면 사실 미국 시장도 똑같은 거 아니야? 계약에 얽매여 있으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건 사실 엔터테인먼트면 어디든 똑같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스테레오 타입이 출발하는 거는 만들어진 뮤직이라는 거지. 그치, 뭔가 팩토리에서 찍어낸 뮤직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오아시스나 비틀즈나 이런 뭔가 여러 명이 그룹된 가수들은 스토리가 있잖아. 뭐 누가 먼저 어디서 노래를 하다가 뭐 하는 사람이 들러붙고 해서 뭐 그룹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든 거지. 연습생이라는 체제 하에서 너 잘 어울린다. 4명 한 팀. 너네는 노래는 이거 부르고 춤은 너네는 이렇게 이런 할 걸, 거고 뭐. 컨셉은 이거고 활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티스트지?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아니지. 아티스트는 이제 미국 애들이 쓰는 걔네가 아티스트인 거고 사실상 뭐 안 좋게 말하면 꼭두각시인 거고 좋게 말하면 이쁜 꼭두각시.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있다 쳐봐. 근데 어떤 중국에서 피아니스트들이 계속 데뷔를 해. 근데 그러니까 손싱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중국의 한 기관에서 피아니스트들을 데뷔시키겠다고 교육을 막 시켜. 근데 교육을 뭘 시키냐면 피아노 이쁘게 치는 법. 피아노 칠 때 멋있게 보이는 법을 막 교육시킨 다음에 퍼포먼스를. 녹음을 따고 데뷔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피아니스트가 다르잖아.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를 잘 치고 피아노 연주를 실제로 할 줄 알고 라이브도 할 줄 알고 본인이 피아노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걔네는 그냥 피아노 이쁘게 치는 법만 주구장창 연습해서 준 곡 어떻게 녹음으로 숱이 다 짜가지고 립싱크만 하는 거야. 손싱크만. 그럼 얘네가 피아니스트야? 쇼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퍼포머인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걔네 입장에서는. 가수가 맞아? 라이브를 안 하잖아. 심지어 노래도 안 쓴대. 춤도 어디서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무가가 붙어서 알려줘. 뭐 이게 가수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퍼포머지, 퍼포머. 퍼포머라고 차라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퍼포먼스도 본인들이 한 게 아니야. 다 배워. 다 붙어가지고 알려줘. 그럼 그거 앞에서 나서 추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만 그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보기에는 기괴해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가수라 하기가 좀 싱어라 하기가 애매한 거지. 아티스트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영역 외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지.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K-팝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비례해서 K-팝이
마이너한 문화로 서양에서 자리 잡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들의 약간 문화에서는 되게 기괴한 약간 팝의 문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뭐 모르겠어. 왜냐면 사실 그렇다고 미국에 그런 애들이 없냐. 뭐 이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치. 돈이 되면 다 하는 따라하는 거지. 거고. 이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좀 비판점 중에 하나는 K-팝은 너무 어리고 애들이 유난히 어려. 유난히 어린데 이제 성형도 시키고 이제 정말 비현실적인 바디를 들고 나와서 이제 동년배인 친구들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도 좀 비판점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뭐 딴 얘기였고. 자, 다음입니다. 이제 3개 남았어요. 빠르게 해볼게요. 자, 다음은 나 이게 좀 웃겼어. Any sympathy with the DPRK is severely punished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 북한의 어떤 동조를 하거나 북한에 내가 좀 심패시, 동정심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아주 처벌받는다. 우리 근데 이게 이런 법이 실제로 있어? 대북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딱 법안 이름이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인가? 그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인스타나 이런데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엽게 여겨. 막 이러면 나 벌 받아? 안 받지. 조사는 받을 수 있어. 조사는 받을 수 있지. 국가보안법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 국가 전복시키려는 그런 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혹시나 이게 뭔가 안느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뒷 조직이 있고 뭔가 조직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그런 약간 물밑 작업을 하는 게 아닌지를 조사할 수는 있지. 사실 그런 걸 하던 게 옛날에 안기부고 지금의 국정원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난 알고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것도 사실 아니야. 근데 그래? 나는 좀 근데 퍼니시드, 그러니까 처벌받는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퍼즐이 법적 처벌이 아니고 사회적인 사적 처벌까지 포함한다면 이건 맞지.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 너무 자유롭다면 당장 내가 북한과 친하게 지내서 뭐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고 막 어쩌고를 내가 들고 시청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 퍼니시 받지. 않아? 퍼니시 받지.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사회적. 그리고 좀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들은 와서 내 얼굴에 주먹을 꽂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런 뭔가 개인적인 어떤 차이에서 오는 갈등인 거잖아. 그런 거는. 그거는 미국도 진보 보수 싸우듯이 그런 거 말고 법리가 진짜 그걸 했어. 그랬을 때 뭔가 그러니까 진짜로 뭐 법적으로 뭘 받는다거나 조사를 진짜 들어가나 이렇게 해? 내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북한일 때 아니면 모든 시위를 다? 북한일 때. 왜냐면 북한은 우리 국방백성과 거기 적혀있는 공식적 주적이어서. 그치. 그리고 사실 북한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충분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 그건 법적 증거가 있지.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만큼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 세대나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는 더 할 텐데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휴전국가인 거에 대해서 인지는 안 하잖아. 잘 안 하지. 휴전국가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한다고?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야 라는 인지가 잘 없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알고는 다 있잖아. 우리가 휴전국이다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벌벌 떨지 않잖아. 그치. 그냥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우리 외부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각각 개개인, 국민 개개인이 이 휴전이나 북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고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퍼니시드는 맞다. 하지만 그럴 일이 많이는 없다. 라는 생각. 오케이. 그리고 또 비슷한 막 법안들 때문에 난리 난 적 있었어. 뭐 테러 방지법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사람의 개인 정보까지 볼 수 있는 법안 막 이런 것들이 있어. 무섭다잉. 자, 다음. Everything is actually run by religious cult. 모든 것은 사실상 종교적인 컬트 잔체가 조종하고 있다.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어. 어쩌다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생겼지? 근데 나는 이게 웃겼다, 나도? 난 너무 터무니없는 뭔 개소리야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최근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너무 심각해. 넷플릭스에서 맞구나. 뭐 하나 했었잖아. 그거 우리 뭐 신천지도 있었지? 뭐 그리고 지금 뉴진 어도어랑 하이브 사태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있지. 그 뭐 컬트가 꼈니 많이 뭐 옛날 뭐 최순실부터 시작해서 그치. 지금
지금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써 있잖아. 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기는데 그게 너무 잦은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릴리저널 뭐지? 릴리저스? 릴리저스하다라는 종교적인? 그 얘기가 해외에서 잘 안 먹히는 게 해외에서 생각하는 그 릴리저스의 의미는 우리가 점 보는 것까지 포함해야 돼. 근데 그게 그것도 컬트야 걔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얘네는 사주를 본대. 그래 그러니까 사주랑 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 국가야. 그건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게 이상한 게 맞나? 근데 사주 빼보자. 그냥 우리가 매년 그냥 뭐 연초에 재미로 보는 사주 빼보자. 근데 지금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진짜 왜냐면 개개인을 떠나서 정말 그 국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얽혀 있는 듯한 신천지도 우리 작았어? 엄청 컸잖아.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넷플릭스에서 다룬 그 교들 있지. 이게 작아? 맞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서구권을 보면은 그들의 기독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고 그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아니고도 걔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종교적인 문제로 좌지우지 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런 사이비라고 해야 되나? 뭐 토착 종교? 이런 거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된 것 같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런 걸 느끼긴 해. 우리 셋 다 아예 안 하잖아. 사이비나 이런 거를. 그래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넷플릭스 난 그거 안 봤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핫했다고 들었어. 그 거기 신천지만 뭐 하나만 다룬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뤘다네.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나?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냐는 거. 근데 약간 나는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지?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가 없기 때문이야. 아니, 이거를 근데 내가 religious cult라고 해서 religious에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컬트야.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뭐 기독교를 공인했어.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러면 컬트 같은 게 끼어들어올 새가 없지. 그치. 누가 신점을 봐. 이단인데.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다. 그래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옛날부터 불교를 숭배하던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성리학으로 넘어온 조선 그리고 사주팔자부터 신점으로 하는 그런 무당 같은 토속 신앙들 그게 다 버무려져 있는데 20세기, 21세기 되면서 기독교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오고 온갖 짬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국가인 거야. 왜냐하면 기독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사하는데 풍수지리 한번 쫙 보고 약간 그런 거고 그리고 뭐 하이브니 뭐 어떤 기업들이 뭐 종교인과 결탁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도 물론 정말로 딥하게 결탁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본인들도 까보면 어디서 신점 봤는데 그 신점이 어느 종교랑 엮여 있고 막 그렇게 타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거지. 그래서 난 그 정도로 이해가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들이 사업을 많이 해. 특히 이제 그렇게 따지면 되게 많아. 세월호도 구원파 연결돼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그 음원 그것도 이제 아가동산 쪽 그쪽이랑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우리나라는 종교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약간 다른 것 같은 게 이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소개된 거나 신천지나 이런 게 그냥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정상적인 종교였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냥 소개될 일도 없잖아. 기독교인 건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차라리 뭐 기독교다. 그럼 불교는 이단이다. 이것도 우리나라적인 시각일 수 있는 게, 뭐, 미국도 기독교 국가지만,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처벌받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이런 거지? 신천지가 기독교 종교냐? 그러니까 얘네가 정당한 종교냐? 혹은 뭐 예를 들면 도깨비를 믿는 종교. 얘네가 정상적으로 뭔가 그걸 갖고 있냐. 기독교나 뭔가 불교나 이런 것들은 받을 그런 게 있냐. 아니면 신천지나 거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상 그 교주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이비 집단이냐. 이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비 종교들이 굵직굵직하게 있고 이 종교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엄청 크잖아. 지금 엄청 내가 크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진짜 큰 종교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돌이켜 봤을 때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이비 종교들이 나오다니
라고 생각할 그것도 수 있는 거지. 심지어 대통령도 막 좌지우지되고 뭐 어떤 기업의 총수도 막 좌지우지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좀 생소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미국만 봐도 미국 사례를 내가 많이 아니까 미국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톰 크루즈가 속해 있던 사이언톨로지도 유명해. 근데 이제 그것도 걔네한테 되게 이슈인 거야. 톰 크루즈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있는데 이제 막 거기도 이제 대통령이 얽혀 있다더라. 이렇게 되면 또 일이 커지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이걸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사실 별 생각 없었거든? 그 그치? 신천지에 대해서도. 근데 나는 이거는 코리아 특별한 게 아닐 것 같아. 나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닐 것 같아. 왜냐면은 한국은 뭔가 매스컴에 타고 뭔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일본도 진짜 많은데. 일본이 좀 커. 파고 보면 많겠지, 일본도. 근데 발랑 까인 게 없잖아, 지금. 뭐 남녀 호랭캐고요. 뭐 엄청 많긴 한데. 많긴 하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우리가 이해는 해. 옆나라 국가로서 잘 알게 되는 건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걔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나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은 다른 스테레오타입이 더 클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뭐 내 생각이야. 아닐 수도 있고. 마지막입니다. Humiliation in the workplace is considered the norm. 이게 뭐냐면 우리 일터에서 humiliation 뭔가 혼나고 제대로 막 큰 소리로 혼나고 사람들 앞에서 혼나고 꾸중받고 이게 정상이다.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다. 근데 난 이거 들으면서 왜? 이게 정상이면 안 돼? 이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이 생각이 들어.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맞지 않나? 뭐 종종 있는 일이지. 맞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고 진실이다. 진실이고.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혼나는 훈련을 받아. 체벌 문화가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꽤 있었으니까. 그치. 공개적으로 선생님한테 혼나고 앞에 나와서 뭐 허벅지를 맞는다는 등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팀장한테 큰 소리로 혼나도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쟤 뭐 잘못했나 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불편하지만 진실이지. 불편한 진실? 그리고 난 이것도 뭔가 앞쪽에 이제 케이팝 어쩌고 할 때 약간 한국에 집중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뒤쪽은 약간 동양권, 아시아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앞에서 면박 주고 이런 거 동양권 좀 비슷하거든. 집단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약간 난 그런 생각이 있어. 좀 들으면 생각이 드는 건데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어. 근데 물론,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면박을 주는 성인이 게 성인을 학생이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성인을 그 무슨 권리로? 난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회사에서 혼날 때가 있잖아. 근데 회사에서 혼나는 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 내가 여기서 범례를 혼내? 이게 말이 돼? 아니 뭐 안 될 건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녹음을 매일 30분씩 늦어. 그럼 혼내야지. 혼내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러네. 얘기를 해서 근데 뭐 해서 이거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지. 내가 너 왜 맨날 30분씩 늦어? 이거 진짜 아니지 않아? 이건 내 싸우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 뭐 엔서 앞에서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뭔가 면박을 주는 거랑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조언을 해주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그 전자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가 맞긴 하지. 근데 미국이라고 이런 게 없겠지? 없을까? 근데 미국도 예를 들면 누가 개 난리를 쳐놨어. 화를 내겠지. 그치? 근데 이제 거기는 뭔가 퍼니시가 좀 제대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안 싸우냐 이건 아니잖아. 미국인들이 회사에서 싸우지 않냐 이건 아닌데 뭔가 우리처럼 혼내냐? 예를 들면 내가 뭐 여러분들도 근데 그런 거 없어? 나는 혼나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 많이 보지. 근데 옆에 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뻘쭘해. 맞아. 근데 혼나는 게 뭐 땡땡씨 내가 이거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이게 아니야. 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말 욕도 그러니까 직접 하진 않는데 씨발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맞아?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않아? 내가 막 아니지. 범죄한테 뭐 그래? 이건 나는 좀 아니라 생각해. 근데 약간 내가 너무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였나 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 우리나라는 참교육 문화라는 게 있잖아. 그게 사실 대중 앞에서 발가벗기는 문화거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 사람이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사적인 처벌을 통쾌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 그거 진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 근데
그 문화가 나는 물론 안느 말처럼 그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문화인 건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문화라고 하기엔 그거 불법이잖아. 불법을 문화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악습이지, 불법이라고 해서 문화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사유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우리나라는 10대 애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10대 애가 막 길 가다가 막 차를 발로 차고 막 난리를 쳤어. 근데 그 친구가 조용히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걸 통쾌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물론 미국은 모르겠어. 워낙 거기는 퍼니시먼트가 세니까. 근데 한국은 그 애를 뭔가 유튜버 한 명이 잡아와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참교육시키는 게 얼굴 까고. 그치. 막 신상 다 신상 다 공개되고 공개하고. 얼굴 다 나와야 된다고 뭐 범인이 인권이 어딨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의 주된 그런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난 어그리를 했던 거였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안느가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스테레오 타입이 맞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제 약간 그런 쪽이었고 근데 회사에서 쌍욕 박으면서 사람한테 핀잔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건 틀렸지.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좀 사람들이 사유하는 방식이 그쪽이지 않나라고 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가치 판단으로 옳고 그르냐 하면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치. 이런 문화가 있냐 없냐 하면 있다. 그리고 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그거를 자정하려고 하느냐? 난 노라는 거지.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참교육이야말로 법원이 해주지 않는 뭔가 사적 처벌의 통쾌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뭔가 점점 혼내는 문화는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왜 그 MZ 사원들에 대한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약간 좀 느껴져. 옛날이랑 다르다 확실히. 물론 그게 사실이다 이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지금 앤서님 범례님도 밑에 사람들 그렇게 막 혼낼 수 있어? 전혀. 옆에 사람 내가 보고 자란 것처럼?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점점 더. 난 그 생각은 들어.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 그 정말로 밑에서 너무 사고를 많이 치면 나도 흔히 얘기하는 야마가 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막 우리 아버지 세대에 재떨이 맞고 약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처벌을 원하잖아. 이 사람 화가 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징계위에 해부해서 조사를 하고 정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 못 견딘단 말이야. 그냥 당장 쟤 왜 저래 이상해 좀 이러면 누군가 나서서 스트롱맨이 나서서 퍼니시하길 바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물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없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 근데 사람 이게 특성상. 난 왜 없어질 거라고 또 생각을 했냐면 법례를 이렇게 하잖아? 그럼 걔가 그치 고소하는 거야. 모욕받았다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반복되면. 옛날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머리 받고 끝났는데 맞아도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다 고소한다는 거지. 근데 약간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 그래서 내가 막 경상도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즉각적으로 얘기를 잘해준다. 나는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근데 약간 좀 아쉬울 땐 있어. 내가 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담배 피는 그 20대 영상이 있었어. 지하철 안에서? 안에서. 최근에? 열차 안에서. 최근에? 한 1년 전일걸? 진짜. 근데 아무도 뭐라 못해. 맞을까봐. 혼난다기보다 그러니까 약간 보복당할까봐. 미친놈이니까. 일단 정상이 아니잖아. 딱 느끼기에 남자였어? 남자분이었어. 건드렸다가는 뭐 더 무섭지. 근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어른들이었어. 50대, 60대. 얘기했었다. 근데 그걸 보고 좀 씁쓸한 거지. 약간 20, 30대는 찍소리 못하고. 20, 30대는 이제 전화하는 거지. 몇 호선인데 번호 와주세요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확실히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도 안느 말처럼 느끼지만 약간 이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물론. 근데 나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면전에서 말을 안 하지만 벌을 빨리 받는 세대가 됐다 생각해. 뭐 그럴 수도 있지. 공권력을 이용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나는 점점 고용이 이렇게까지 딱딱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우리는 진짜 철밥통 많잖아. 근데 그런 게 점점 사라지듯이 뭔가 좀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몰라. 나도 근데 뭐 한 꼰대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랑은 나를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아예 다른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왜 이렇게 게 말을 많이 해? 우리 이제 끝내야 돼. 말해봐. 아니 이렇게 사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사람들 안 혼내고 좀 젠틀하고 엘레강스하게 혼내는 타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본 사람들이야. 이건 정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공감할 거야. 정말 일하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 나도 바뀌어. 나는 지금까지 엘레강트하고 젠틀하고 사회화된 뭔가 그냥 그런 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나랑 안 맞는 주먹을 사람. 불러? 막? 주먹이면 다행?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돌발 행동이 발발하는 거지. 와 진짜 막 진짜로 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나는 걔가 있기 전과 후가 다르다. 후가 나뉘다. 있어 지금 실제로 나 그런 말고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상황에 안 가봤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뭐 나 포함해서 어느 정도 공채나 채용 프로세스에 의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제된 사람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채용을. 정제됐다는 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슷한 결의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성실도나 막 이런 거를 견줄 수 인적검사 있는.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기업도 삼성맨, 뭐 현대맨, LG맨, 뭐 SK맨 그 각자의 그룹에서의 느낌이 또 달라. 그러니까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정글에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면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실. 맞아. 그게 난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 내 주변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바뀐 애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퍼.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는 거 말고는 대응이 없는 거잖아. 좀 그게 참 슬픈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기도 하지. 손님 그거 하는 거? 손님을 그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야. 당연하지 이거는. 이건 너무 그냥 사실 직장 생활 안 해도 이렇게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이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뭔 얘기하고 싶어? 왜 갑자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왔지?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시켜놨어? 어쨌든 속으로 계속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6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얘기를 나눠보고 코멘터리를 남겨봤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